제가 수정과 식혜 이런데 그다음에 동치미에다가 탄산을 넣어서 탄산음료수로 만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는 이것을 술을 넣어서 뭐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이라든지 아까 이렇게 이런 기반으로 해서 끓여가지고 소금 약간 식힌 다음에 부지포에 보리 엿기름을 넣고 소금 조금 넣고 설탕을 넣고 거기에 보온실에서 이스트균을 물 넣고 설탕 먹여서 키운 것을 넣어주고 이것을 계속해서 설탕 먹여서 하는 방법을 한다 그랬죠. 방송가에서 하지 마십시오. 볶은 길이로도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끓여서 하고요. 매실청 같은 것도 끓여가지고 씨를 분리해내고 하는 그런 매실청 제조법을 말씀을 드렸죠. 전통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소주에다가 과일청과 과일을 소주, 맥주 이런 위스키 과일청과 과일잼을 섞어주거나 과일잼으로 만든 이런 어, 그 술을 섞어주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코코넛은 끓이지 않아요. 코코넛 액상에다가 이것을 섞어주는 동일하게 코코넛으로 술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과일청과 과일잼으로 만든 술을 이렇게 첨가시키거나 포도주를 첨가시키거나 여기다가 맥주를 첨가시키거나 맥주에다가 코코넛주를 좀 첨가시키거나 볶은 기리주가 진짜 명품주인데요. 그걸 섞어주는 이런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체다 치즈를 그냥 이렇게 갈아서 그거 소금 좀 설탕 넣고 이렇게 끓이지 않고 끓이는 방법과 끓이지 않는 체다 치즈하고 끓이는 방법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식힌 다음에 빵만 이스트에 넣고 소금 넣고 설탕을 매일 마도죠. 부지포에 보리엿기를 넣어서 하는 이렇게 되게 맛있어요. 이것도 되게 대추하고 대추에 아자주 섞어준 거 이거 섞어서 하는 방안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콜라에다가도 제가 이런 과일청과 과일잼으로 기반으로 하는 술이라든지 과일주죠. 일종의 포도주를 섞어준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저도수의 음료로 만들어서 술을 만들어서 파는 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유나 치즈 같은 데도 카이막 같은 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부도 그렇게 했어요. 저는 육포를 술을 첨가해서 맥주나 술을 첨가해서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콜라나 이런 데도 다 치즈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수정과나 식혜 또는 홍시 같은 것도 청으로 만든다 그러죠. 거기다가도 여기서 술을 맛있다고 제가 말씀을 동일한 방법으로 술을 제조하고 여기다가도 해서 이런 수정과에다가 식혀에다가 만든 다음에 이 과일청과 과일잼을 기반으로 한 술, 또 기타 맥주나 술을 첨가시켜서 수정과 식혜 만드는 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기다가 홍시청 같은 데다가도 술을 만들 수 있고 여기다가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첨가시켜 술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술 제조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시골마을 이장우 프로그램에서 빵 만든 이스트균으로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막걸리 제조법을 사용하시던데 부지포에 보리 엿기름을 넣는 것도 아니겠죠. 그런 거 같이 넣어서 하시는데요. 맥주에도 이 동일한 방법을 쓰고 맥주에서 제작하신 거 아니시죠? 포도주에도 동일하게 쓰고 포도주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건포도나 건과일을 넣어서 하는 방법 또는 포도주를 끓여서 하는 것과 생과를 섞어주는 방법 이런 기타 과일청과 과일잼을 기반으로 그냥 술을 만드는 게 더 낫지만 과일주를 만드실 때 끓여서 한 것과 끓여서 하지 않은 것 이게 생과를 섞은 이 방법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빵 만든 이스트균으로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에다 머루주를 섞어준다든지 과일주를 여러 가지 딸기주, 망고주 이렇게 크림베리주, 망고주 등등등 체리주 다양한 것을 넣어서 만드는 되게 맛있어요. 사과주도 나쁘지 않고 배주도 괜찮아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치즈주를 섞어준다든지 코코넛주에다가 치즈주를 섞어줘 코코넛주에다 볶은 기리주 섞어줘 볶은 기리주는 진짜 명품지 단독으로도 그런데 위스키나 소주에 섞어도 정말 환상적인 다른 전통주에다가도 섞어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약밥 같은 데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어종을 주꾸미, 깐생, 고등어, 연어참, 햄, 소세지 다양한 재료를 넣거나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거나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육포 같은 것도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누룽지 같은 것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주꾸미, 깐생, 고등어, 연어참, 햄, 소세지 다양한 것을 넣거나
양념을 해서 누룽지를 만든다 그랬죠. 치즈를 넣거나 초콜릿을 만들지. 치즈 초콜릿은 약밥 같은 데도 들어가고요. 생크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치즈나 또는 카이막 또는 그 두부나 오뎅 같은 데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소, 해동, 햄, 소세지 다양한 재료를 넣거나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맥주나 술을 넣어서 치즈를 만들거나 한다. 치즈가 그 많이 써요. 주포도 그렇고. 그다음에 과일청과 과일잼이라는 것은 뭐 여기 이런 데다가 치즈나 뭐 초콜릿 다양한 생크림 다양한 것을 넣을 수도 있고 연유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시면 저기서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유로,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성, 파마산, 치청, 전에 한라봉, 귤청, 자몽청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것을 넣어서 만든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PC 소스를 육고기 기반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뭐 칠면조기, 염소고기 이런 거 기반으로 생으로 PC 소스를 만드시고 또는 그것을 끓이거나 익히거나 삶거나 튀기거나 해서 피쉬 소스를 육고기로 기반으로 만드시거나 이걸 기존의 피쉬 소스와 섞어주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피쉬 소스가 생선으로만 만든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기존의 피쉬 소스를 튀기거나 삶거나 굽거나 어떻게 볶거나 익혀서 만드시거나 젓갈을 익혀서 만들어 유통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모든 젓갈 종류에 상관없이 되게 맛있어요. 저는 집에서 이렇게 기생충 같은 거 감면 만들려고 젓갈을 다 이렇게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도 맛있어요. 꼬들꼬들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피쉬 소스를 익혀서 하는 피쉬 소스. 그다음 홍차, 녹차, 홍차, 녹차, 우롱차라든지 차나무로 만드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것도 기름에 한번 살짝 튀겨서 이것을 씻어가지고 덮어가지고 이렇게 주고 차 만드는 뭐 차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 모든 차를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도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섞어주거나 치즈나 초콜릿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섞어줄 수 있다. 뭐 생크림도 섞어줄 수 있고 가루를 이 기술은 제 기술이에요.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다 볶은 귀리를 좀 섞어서 판매를 하는 기존 현면에 있는데 볶은 귀리를 가루를 좀 넣어서 하시면 정말 맛있다. 볶은 귀리를 볶아가지고 숭늉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 한번 볶아가지고 뭐 옥수수 차처럼 만들어 판다는 거죠. 여기다 탄산을 넣어서 하는데도 맛있고요. 정말 맛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볶은 귀리 누룽지 탕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거 정말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다양한 것을 넣어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볶은 귀리 죽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사이, 고등어나 참, 잼소시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귀리죽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볶은 귀리를 튀겨 가지고 옥수수 팝콘도 튀길 수 있다 그랬죠. 튀겨가지고 그것을 소금 설탕 넣고 유통시키거나 또 마요네즈나 이런 것들을 후라이팬에 넣고 볶은 이렇게 튀겨가지고 만든 옥수수 팝콘을 후라이팬에 넣고 또 마요네즈하고 치즈하고 초콜릿하고 다양한 것 이런 재료들 생크림도 넣을 수 있고 과일청과 과일잼 이런 것들을 넣거나 맥주나 술을 넣어서 팝콘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 정말 전 세계 큰 시장 같은데요.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복숭아티, 레몬티 여기다가도 이렇게 어떤 뭐 맥주나 술을 제가 가루로 만들 수 있다는 독일의 어떤 맥주 회사에서 하시던데 가루로 만든 술에다가 술을 파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따 톡톡캔디 탄산이 들어간 톡톡캔디 아시죠? 그것을 같이 넣어서 스틱으로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그걸 넣어서 탄산이 들어가 먹거든요. 간편한 방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 커피 같은데 홍차 녹차 같은데 스틱으로 팔 때에도 톡톡캔디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굉장히 맛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빵 만드는 용으로 톡톡캔디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에서 탄산이 이렇게 빵 만들 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베이킹소다보다 낫지 않을까요?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식초 같은 거 물려 살려 식초에다가 볶은 귀리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식초를 끓여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과일청과 과일잼, 그다음에 유자철,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이커리, 원인,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조이선, 파마산, 치즈청, 자라고, 밀정, 자물청, 치즈, 초콜릿, 생크림, 연유, 뭐 다양한 걸 넣어서 물엿과 쌀려 조청을 만들거나 꿀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꿀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다양한 종류를 만든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니 따라하지 마십시오. 식초에다가도 그렇게 하고 또는 맥주나 술을 첨가해서 꿀에다가 맥주나 술을 첨가하셔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꿀에다가 맥주나 술, 기타 과일주용과 과일주들을 섞어서 아까 좀 얘기한 거 섞어서 판매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치즈나 초콜릿 이런 되게 생크림 이런 걸 섞어서 꿀을 유통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물엿, 쌀엿, 식초에도 조청에도 꿀을 일정 부분 섞어줘서 새로운 형태의 물엿, 쌀엿, 조청을 만들거나 식초를 그걸 꿀을 기반으로 만드시면 맛있는데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것은 꿀을 넣어서 만든 식초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간장을 만들 때 치즈 간장 어떤 또 치즈 간장 아니면 이거 더 오뎅 간장, 새우 간장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깐 새우를 직접 갈아가지고 넣는 방식으로 하고요. 이것은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뎅이나 두부, 치즈, 카이막 같은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나 참, 햄, 소세지 다양한 재료를 넣거나 과일장과 갈증,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들 수 있는데 치즈, 초콜릿 이런 것들도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생크림 같은 것도 오뎅도 상관없어요. 네네. 그다음 기타 뭐 치즈 들어간 오뎅 만들면 뭐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뭐 초콜릿 들어간 오뎅도 있을 수 있고 맛있으면 됐지. 네네. 두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연유를 들어갈 수도 있고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유에다가도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교류거래,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조이산, 파마산, 치즈청, 차량, 할루바, 귤청, 자몽청 다양한 걸 넣어서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연유에다가도 생크림을 좀 더 추가시켜서 생크림과 마요네즈를 첨가시키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마요네즈나 어떤 토마토 케첩을 가루로 만드는 아닌데요. 이것도 땅콩 버터 같은 것도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것도 가루로 만들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그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치청, 차량, 할러버, 귤청, 자몽청 또는 생크림도 종류별로 이렇게 조금 전에 과일청과 갈점과 결합하거나 치즈나 이렇게 생강과 계피 각 과일청과 과일잼들의 생강과 계피를 넣을 수 있는데요. 모든 과일청과 과일잼을 만들 때 소스로 판매를 할 때 계피를 넣어서 판매를 하시면 저기서 뭐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원인,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칠청, 차나, 할루바, 귤청, 자몽청 계피를 넣어서 판매하면 훨씬 더 대박이다. 이 소스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마요네즈에다가도 생강하고 지금 얘기 좀 뭔가 좀 어쨌든 간에 마요네즈에다가 말을 했다 말았습니다. 여기 뒤를 좀 깎았더니 딱 한번 거려서 그래서 면도기로 좀 깎았어요. 그 다음에 유자청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요네즈에다가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나치, 햄, 소세지 이런 걸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주 흑돼지를 판매 가공을 하실 때 압력밥솥에 쪄가지고 부들 좀 질기죠.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장조림을 해 먹는데요. 장조림 맛있어요. 제주 흑돼지. 근데 제주 흑돼지를 기반으로 장조림 그런 식으로 만들거나 제조 방법에 대해서 또는 다양한 이렇게 야채, 과일 야채, 뭐 다양한 감자하고 고구마 섞어가지고 통조림으로 해서 수출하는 안인데요. 이것도 제주 흑돼지나 다른 흑돼지도 다른 모든 돼지도 이렇게 압력밥솥에 찌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해서 각종 양념을 해서 이렇게 통조림화 시켜서 수출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주에서도 이것을 꼭 제 거를 무단으로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돌 하루방 같은 거 거기다가 슈퍼맨 옷을 입혀주든지 각종 어떤
뭐 스파이더맨 옷을 입혀두든지 모든 형태의 다양한 캐릭터 옷을 입혀가지고 의인화시켜 주거나 동물처럼 귀엽게 만들어 그 위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얹어준다든지 각종 캐릭터들을 머리에 얹어주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돌하루방의 고유의 정체를 없애지 않으면서도 다양하게 판매를 하는 안입니다. 각종 옷을 입혀준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돌하루방을 더 나와서 돌하루방이 다 색깔이 없잖아요. 컬러풀하게 색깔을 칠해서 만들면 훨씬 더 잘 나갈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 기술. 금색, 은색 다양한 거 돌하루방이. 금색 돌하루방 괜찮지 않나요? 검색이나 뭐 아트적으로 색깔이 조잡하면 조잡하게 나오고 고급스럽게 나오면 아트적으로 나와요. 이것도 좀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금색, 은색 다양한 색으로 연색을 해서 이것을 컬러풀하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갈 수도 있죠. 반짝이도 들어갈 수 있고 제주도청에서나 제주 관광도시공사에서나 이런 관광객들이 올 때 어떤 업체도 이것을 이렇게 해서 남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만약에 하신다면 물론 그런 거 이렇게 그 지자체에서는 안 하시겠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네네. 위에다가 각종 캐릭터 동물 모양을 같이 얹어둔지 그 하루방하고 동물 친구 세트죠. 그다음에 뭐 등등등등등 있겠습니다. 네네. 일단 하트 모양을 얹어준다든지 뭐 온갖 돌하루방 자체가 아니라 플러스 부가가치를 더 높여서 다른 것을 같이 얹어주는 그 모양과 형태가 뭐가 됐든 내가 뭐 그 수천 가지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네네 그런 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자동차를 얹어줄 수도 있고 뭐 유모차가 얹으면 안 됩니다. 되는 거죠. 네, 자세발전 이런 것도 없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네네 토끼도 얹어줄 수 있고 뭐 호랑이 얹어주고 이렇게 같이 세트로 되게 귀엽지 않겠나요? 네네네 저는 이게 대박 날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모든 원의 꽃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뭐 잘라서 다 판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규전의 모든 꽃 같은 것들 다 금색에서 다양한색 아트적으로 염색만 해가지고 팔면 어떠냐는 뭐라고 유전자 교배를 하냐 어차피 그거 잘라서 파는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생화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건강에 나무 생화에는 안 좋긴 하지만 이렇게 생화를 금색, 은색, 다양색으로 염색을 해서 판매를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흙이나 모래를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그래서 뿌려주고 염색을 해서 파는 아닙니다. 흙이나 모래 자체를 그다음 마사토나 모든 돌들을 가루나 입자구도에서 염색을 해서 파는 아닌데요.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뭐 콘크리트 몰타에다가 섞어주든지 도로 깔 때도 섞어주든지 그것을 분쇄를 해서 작은 입자 구조를 만들어서 벽돌 구조에 넣어준다든지 벽체 구조에 넣어준다든지 이것이 가능합니다. 붉은 벽돌이래 단단한 벽돌이 있어요. 이거를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콘크리트 그 기존의 벽돌 구조 뭐 보도블럭 같은 컬러풀한 보도블이 나오거나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를 이제 콘크리트 몰타 이걸 자체를 시멘트하고 머리에다 금색, 은색, 다염색 염색을 할 수 있다 그러죠. 거기다가 섞어준 이렇게 천연 돌들을 자갈 구조나 입자 구조 염색을 해서 섞어준다든지 붉은 벽돌이나 이런 것들을 뭐 네모나게 아주 자그맣게 만들면 어때요? 동그랗게 만들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시면 되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네모나게 이렇게 막 별표 모양으로 만들어 갖고 콘크리트에 섞어줘 가지고 건물의 모양을 내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건물에 또 콘크리트 붙여도 되잖아요. 콘크리트 또 붙이면 그 모양이 무늬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에 있어서 대박 나지 않을까요? 온갖 종류의 다양한 모양들을 그 모양이 뭐가 됐든 붉은 벽돌이나 벽돌 종류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붙여줄 수 있다. 또는 제가 바둑 만들 때 모든 와사또는 기타 모든 천연 돌들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접착제를 이용해서 흰돌이나 검돌 이렇게 만든다 그랬죠. 바둑판도 그렇게 만든다 그랬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바둑판은 위에는 그 돌판이고 안에는 플라스틱판, 위에는 나무판이고 안에는 플라스틱판 이런 바둑판을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판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기반으로 해가지고 금색, 은색, 다양한 색, 금색, 은색, 다양한 색을
저기 붉은 벽돌 같은 종류를 붉은 벽돌에 단단한 벽돌들이나 아니 그 콘크리트 몰탈 처음에 기초 타설하실 때 공급을 줄 때 기존의 폐콘크리트 중에 괜찮은 놈들을 골라서 일단 넣어가지고 공기를 단축시키는 아닌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근데 지진 구조 내진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 몰탈 기초 만들 때 징박듯이 이렇게 사면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뭐 철근 넣고 콘크리트를 넣어가지고 징박듯이 넣으면 건물이 기초가 되게 튼튼해지는데 내진 구조가 되겠습니다. 내진 구조를 만들 때 철사나 철망 이런 기타 다른 소재도 돼요. 그것을 부식이 안 되게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어주거나 페인트 자체에다가 넣어서 페인트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철사나 철망 이런 데다가 기타 금속 구조에다가 이 페인트 코팅을 해줍니다. 이런 데도 그 구리나 이런 다른 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코팅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뭐 그래서 그런 부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산대 광맥가들이 정세현 교수님이 기술도 다른 거 설명하고 이걸 넣어서 부식이 안 되는 걸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되고 이것은 이게 합성소매 실이나 모든 실구조에도 유리석용 코팅 자사라 유리망고를 넣어서 제조하며 고무 같은데 그다음 모든 플라스틱 창문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뭐 플라스틱 기판 이런 데도 다 들어갑니다. 또는 그 뭐죠? 저기 탄소섬유에도 들어가고 뭡니까? 네, 그런데도 다른 데도 다 아라미드 섬유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금속이 이걸 넣어서 하거나 페인트 코팅을 해가지고 녹슬지 않게 하는 구조인데 이것은 목 같은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못이 부식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못 자체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여사람 유리만 굴러서 부식이 안 되는 구조를 만들거나 페인트 코팅을 해서 부식이 안 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이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철판이나 이렇게 비행기 철판, 항공기 철판 같은데 금속에 만들 때 유리석용 코팅 여사람 유리만 굴러서 제조하고 페인트 코팅, 페인트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여사람 유리만 굴러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 처음부터 끝까지 차가 깨끗해요. 저도 지금 써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현대자동차나 도요타나 GM이나 미국 자동차나 중국 자동차나 뭐 폭스바겐 벤츠나 어떤 데서도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거기다가 비행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줘가지고 미끄러지게 기타 다른 코팅조로도 도막을 형성해서 바람이 미끄러지게 해서 압력을 덜 받고 연료를 덜 받게 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비행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인쇄 잉크나 페인트, 그다음에 이거 그림 물감. 그래도 저도 그림 물감에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만 굴러서 제조하는데요. 이것도 제 그림도 제조하는. 그림에도 100%인데 색깔이 틀려요. 안 넣었을 때도 환합니다. 일반 페인트 환한 걸 보면 노루 페인트, KCC, 산마 페인트 어떤 데서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엔진 오일과 윤활주에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불소 원샷에서도 넣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SK죠. 그 다음에 오일 스테인과 방청제 이런 데도 들어가고 유리석용 코팅 여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합성섬유실이나 천 구조 모든 것에도 다 들어가 비닐 구조에도 들어갑니다.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비닐도 잘 안 사가요. 이렇게 해서 차호루 같은 데도 들어가고 차호루를 제가 그 사이에 비닐을 넣어갖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주거나 해서 방수 구조를 이루거나 텐트 천도 그런다 그랬죠. 그러면 진짜 야적하실 때 이렇게 천 덮잖아요. 그것도 호루잖아요. 뭐 그것도 역시 그럴 수 있어요. 판초에 군의 판초에 같은 데도 비닐을 넣어주거나 이게 비닐 자체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구조형 알루미늄을 사이에 넣어가지고 방수 구조를 저 군에 갔다 왔는데 다 방수 안 돼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은 따뜻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에어를 집어넣어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서 에어를 집어넣어서 방한 구조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기 있어요. 에어를 집어넣어갖고 우비도 만들 수 있고 에어를 집어넣어갖고 옷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구명조끼 같은 것도 에어를 집어넣어 한 겹, 두 겹, 세 겹, 안에 공기, 바깥 공기 여러 겹 되는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막 자전거 타이어 안에 공기 넣는 거, 바깥에 공기 넣는 거 여러 겹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뭐 구명보트나 물놀이용 보트 이런 데도 다 동일하고 구명조끼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여러 겹 에어 매트 만들 때도 여러 겹으로 해서 각각 공기를 틀리게 넣어주면 되게 탄탄해지고요. 사람 무게를 잘 버티고 또 대중소 공기 넣는 데가 대중소 틀리게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푹신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에어 창문 해가지고 에어를 집어넣어서 방한 구조를 한 겹, 두 겹, 세 겹, 여러 겹 선택할 수 있고 가축 축사나 이런 뭐 비닐하우스 같은 데도 안팎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텐트 같은 데도 부착식으로 하든지 부착을 해 자동차 부착식으로 해서 에어중으로 방한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에어 텐트인데 에어를 갖다 슉슉슉 집어넣어주면 밑에다가 바닥은 에어 텐트가 없죠. 그래서 바닥에다가 에어를 하거나 징을 박을 때 안과 밖에 바깥에뿐만 아니라 안에까지 박을 수 있는 에어 텐트 만드시면 제 기술이 안 날아가기 위해서 이 기술은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의자 또는 그 쇼파 구던에 그 다음에 쇼파 같은데 또는 의자 일반 의자 이런데 침대 같은데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겹 넣어서 조절하는 겁니다. 일반 쿠션 같은데 등받이 쿠션 이런 데도 하거나 베개 같은 데도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겹, 한 겹만 해도 돼. 그걸로 이렇게 그 층을 머리의 높낮이를 조절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머리 물들죠. 이게 땀 흘리면 그럼 거기다가 비닐이라든지 기타 다른 소재로 바스락거리지 않는 소재로 하면 좋겠죠. 그래서 비닐 거기에 땀이 안에 솜에 침투되지 않게 딱 보면 노래요. 그래서 이런 베개 커버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베개 커버나 이런 인형 중리에 사랑해 행복해 이렇게 좋은 단어들을 얘기해주는 그런 것을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이런 거를 갖다 시간마다 이 시계에도 넣어주거나 시간마다 영어 단어를 해주거나 이렇게 뭐 원하는 거 이렇게 노래를 틀어주거나 이런 거 만드시면 시간마다 뭐 30분 단위로 하시든가 아니면 하루 종일 이것이 그냥 녹음 이렇게 스마트폰 연동해서 이렇게 새롭게 갈아 놓을 수도 있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모든 달력 구조나 아니면 시간 구조를 12시간이잖아요. 46시간으로 84시간으로 지금 현재하고는 틀린 시간의 구조를 만들어 시계를 만드시거나 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 갖고 이것도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서 달력 구조로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분침 다 되고요. 이렇게 이제부터 틀린 구조로 만들 수 있다. 달력 구조도 12개월이죠. 46개월로 하면 어떻습니까? 13개월로 이 12개월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정하기 나름이지. 그래서 이렇게 30일인데 20일로 할 수도 있고 100일로 할 수도 있고 현재보다 틀린 구조로 달력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남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의 목소리를 가지고 영어 단어를 갖다가 얘기를 해주거나 스타의 목소리를 갖다가 진짜 뭐 영어 단어나 영어 문장을 얘기해주거나 참 괜찮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스타의 모닝콜 이거 시계에다가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시계나 베개 인형 같은데 괜찮겠죠. 네네. 그리고 그 인형이나 로봇 같은 건데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하고자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로봇을 얘기하는데 간단한 책상에 임하는 로봇이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새롭게 바꿔 놓을 수도 있고 거기서 어떤 문장을 얘기를 하면 외국인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많이 드니까 여기서 이렇게 영어 단어를 이렇게 문장을 얘기를 해주면 여기서 내가 따라서 얘기를 해주는 내가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게 리피트도 가능하고 또 다음 문장으로 그래서 사람하고 대하는 것 같은 이런 거 영어 학습 도구 간단한 로봇이나 이게 간단한 뭐 녹음기도 괜찮겠죠. 스마트폰에도 이 기능을 넣으셔갖고 앱으로 출시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에다 앱으로 넣으십시오. 데스크탑에다가도 이렇게 앱으로 출시를 하면 내가 이것을 문장을 얘기를 하면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앱을 넣어갖고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따로 외국인이 있어야 말이지. 돈도 많이 들어. 외국인 있다래도 쉽게 영어가 익혀지나요? 네. 그런 방식으로 뭐 단어 영어를 얘기를 해준다든지 뭐 그것이 뭐 이렇게
굿모닝은 뭐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나는 뭐라고 이렇게 한국어로 나한테 걔가 묻거나 걔가 영어로 나는 물으면 나는 영어로 같이 대답하거나 걔가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난 영어로 대답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기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고무판, 그 다음에 금속판, 그 다음에 플라스틱 유리창, 그 다음에 기타 유리창, 또 모든 유리 제품 만들 때도 알갱이 구조로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갖고 넣을 수 있다 그랬죠. 그것은 합성섬유 실에도 이렇게 해서 컬러풀한 것이 나오게 된다고. 알갱이나 가루 구조에서 아주 뭐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알갱이가 뭐가 됐든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또는 뭐 가로 세로 이렇게 뼈대 구조로 들어가도 되고, 그럼 보다 컬러풀한 게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창 같은 플라스틱 창에다 유리석 연거든요. 사람 유리만 굴러서 디스플레이 장치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열을 잘 견딜 수 있게 한다고 여러 개 없고 코팅 구조를 주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거기다 가로 세로로 뼈대를 주거나 뼈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동그란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갖고 열에 의해서도 변형이 되지 않는 구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금속이나 고무 제조할 때, 플라스틱 제조할 때 가로 세로 이렇게 카본 소재에도 그다음에 합성섬유 실에도 들어갈 수도 있어. 모든 실구조 가로 세로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뼈대를 넣어주거나 알갱이를 넣어줘서 액상을 덮습니다. 그래서 금속 제조할 때도 서로 다른 재질로 하셔도 돼요. 고무, 플라스틱, 금속. 고무에 딱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동그랗게 가로 대중소로 해서 넣어주고 액상을 덮어줘. 그럼 금속도 그렇게 만들고 플라스틱 다른 소재도 이와 같은 다른 이런 방법으로 다른데도 원천 기술은 실용 기술은 여러분 수천 군데도 넘을 텐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합성섬유 실이나 이런 구조에도 들어갈 수 있다. 플라스틱 창이나 유리창에도 이 기술을 들어가서 컬러풀한 색깔을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모든 유리제 제조하실 때 플라스틱 제조할 때도 이것을 음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컬러풀한 이렇게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따가도 유리석 연거든요. 사람 유리만 굴러서 제조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벽돌 할 때도 제가 그 얘기 했었는데, 벽돌 할 때도 이런 알갱이 넣어서 했는데, 뭐 타일 같은 데도 이게 아까 금색 벽돌 같은 데를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하거나 천연돌을 넣어가지고 벽돌 제조하거나 콘크리트 그 건물 지을 때 되게 벽돌이나 벽체 콘크리트 되게 컬러풀하다 그랬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일반 벽돌을 단단한 벽돌을 사이에 넣고 여기다가 홈을 파서 제조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홈을 파서 벽돌을 만드는데 이것은 제 기술이에요. 그 내진 구조에 벽돌을 만들 때 가로 세로로 뼈대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가로 세로로 홈을 파서 넣어주면 벽돌이 잘 달라붙어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인데 이제는 벽돌 구조가 지진 같은 데 일어나서 쉽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런 가로 세로로 얘기해 보다 많은 금을 보여주는데도 회사마다 틀리겠죠. 또는 동그랗거나 네모나고 어떤 홈을 파서 결합시키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홈을 파주면은 여기다가 시멘트 몰타리 안에 들어가게 되고 견고하게 결합이 될 뿐만 아니라 물이 안쪽으로 잘 안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만들기 쉬울 때는 그냥 가로 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붉은 벽돌은 모든 벽돌 구조 얘기를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네. 벽체에도 그렇게 그렇죠. 그럼 벽체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벽체에도 그렇게 하시고 일단 철사나 철근, 철근은 넣지만 철사나 철근 원물의 무게를 좀 더 하지 않으면서도 무거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로 세로로 뼈대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대나무밭 꾸리 구조처럼 이게 콘크리트 몰타를 강하게 이어주는 효과를 갖는데 거기다가도 부식이 안 되게 유리석용 코팅 야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페인트 자체에 넣어서 페인트 코팅을 해서 부식이 안 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연강판 만들 때도 비닐하우스 여기다 대나무 매듭고조 마디고조로 이렇게 닝식으로 두텁게 넣어주면은 닝식이든 뭐든 어떤 식으로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은 아연강판이 눈 같은 것도 좀 더 잘 지탱합니다. 이것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자동차 회전축 이런 구조에다가도 대나무 매듭고지마다 닝식으로라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거기다가 파워가 세집니다. 이건 한포 기술에도 사용하거나 총신 포신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다 유리석 한포나 포신 같은데 유리석용 거든 옛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거기다가 회전 이런 스크류 구조를 넣어주는데 회전 간격을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끝으로 갈수록 그럼 항속거리가 포탄의 사정거리가 엄청 늘어납니다. 총신 포신에 이 기술을 적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거든 옛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여러 겹 코팅 구조로 해서 열이 축적되지 않고 외부로 신속히 빠져나가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열이 빠져나가면 오래 포신이나 총신을 사용할 수 있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런 회전축, 자동차 회전축이나 헬리콥터 회전축, 배 회전축, 모든 모터 회전축에 대나무 매듭고지마다 두터운 부분을 링식이든 어떤 층이든 밴딩식이든 만들어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스크류 구조를 만들면 더 좋을 텐데요. 또 오래 써도 내구성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지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랭크 축, 커넥팅 로드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터운 부분을 넣어서 파워를 증폭시키는 기술인데요. 이렇게 변속기다 그러면 변속기 밑에 하나 있잖아요. 밴딩식의 톱니바퀴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안가바퀴 톱니바퀴가 있는 구조를 같이 넣어주고 밑에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는 밴딩식의 톱니바퀴가 있고 안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이런 것을 원통형의 구조를 넣어주면 회전에 파워가 세지는데요. 자동차, 헬기, 비행체, 그다음 배, 프로펠러 모든 이렇게 파워를 세지게 하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재의 자동차 비행체에 있어서 연소실이 6개다. 연소실 언어프 구조로 한 개만 쓰네, 두 개만, 세 개, 네 개 쓰면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를 쓸지에 따라서 속도를 틀리게 만들어주거나 파워를 틀리게 만들어주는 프로펠러도 그렇게 할 수 있네요. 그럼 프로펠러도 그렇게 언어프식으로 하시면 배에서도 쓸 수, 항공기에서도 쓸 수 있고 기타 다른 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환풍기 같은데, 환풍기 같은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쓸 수 있고 대용량할 때. 그 다음에 아니면 선풍기인데 이렇게 6개짜리가 있고 5개짜리 이렇게 해서 언어프식으로 히터기도 그렇게 5개짜리 이렇게 모듈식으로 해서 하나씩 틀어주는 에어컨도 그럴 수 있는 그럼요 에어컨도 이렇게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트 엔진 만들 때 연소실을 6개다 그러면 8개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언어프식을 1개 쓴, 2개, 3개 쓴, 4개 쓴, 5개, 6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는 연료를 적게 주냐 많이 있다 속도를 수직 이착륙 할 때 작은 엔진들을 밑에다 두는 방식. 그 다음에 본격적인 엔진은 큰 엔진 움직일 때는 수직이 착륙할 때만 공중에 떠 있거나 그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연소실 불꽃이 안 보이게 안에서 하는 구조 바깥에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불꽃이 안 보이게끔 안에서 이렇게 작은 엔진으로 수직이 착륙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 사선으로 이것은 가변식일 수도 있는데 동서남북 배치해서 몇 개가 됐든 가운데로 양력을 모이게 해서 비행체 무거운 공 띄어올려주는 이런 수직이 착륙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체나 모든 배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사선 분사 이런 방식이든 아니 프로펠러 방식이든 압축 공기를 내뿜든 사선 분사를 해서 비행체 무게를 띄어올려주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력과 양력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비행체에서 이거를 이렇게 비행체 밑에다가 배 같은데 드론 같은 데도 돼요. 그래서 사족보행 로버 소총 달아서 움직이는 그런 데도 밑에다 이렇게 둬서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럼 비행체 그 무게를 들어 올려줍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행체에서는 밑에 되게 바람을 이렇게 해주면 수직 이착력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굉장히 무게를 들어올려서 빠르게 운송할 수, 빠르게 공중에 떠 있거나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무게를 좀 더 들어올리고 뭐 부착식으로 부착식으로 떨어뜨리고 가도 돼요. 부착식으로 있는 것도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너는 되게 공기 위에다가 또는 아래에다가 하나 있고 동체에다 위에 있어서 쭉 뽑아 올려 갖고 이렇게 수직이 착륙할 때 사용하고 다시 집어넣고 움직일 때는 이걸로 움직이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 선풍기 팬에 홈을 파서 홈의 모양이 어떻든 홈을 파면 바람이 되게 시원해지는데요. 뭐 비행체 프로펠러나 배 프로펠러, 그건 추진력이 세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돌리면 양력이 세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터빈 팬에도 이게 또 홈을 파서 하면 터빈 팬이 굉장히 파워가 세집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연소실이 6개 있다 그러면 하나만 쓴대, 2개만 쓴대, 4개만 쓴대, 이렇게 5개만, 6개만 쓴대, 이렇게 언오프식으로 해서 회전축을 돌리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데 석유 방식, 가스 방식 이렇게 해서 연료를 적게 주냐 많이 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연소실을 몇 개 쓰냐에 따라서도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또는 연료를 석유 방식이든 뭐 가스 방식이든 전기 방식 연료를 많이 주고 적게 주문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면 대기술이 되겠습니다. 변속기 없는 기술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좌우에 틀린 연소를 비행체 제트 엔진이다 그러면 틀린 연소에 연료를 줌으로써 자세를 제어하는 데 사용합니다. 로봇이나 어떤 비행체나 모든 배 같은데 자세를 제어할 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숫자게 뭐 0.1cm나 2cm 다 됩니다. 그렇게 자세를 제어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틀린 전기를 준다는 거죠. 틀린 전기를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틀린 전기를 주는 기술을 사용할 때 배터리가 됐든 뭐 이런 형태의 건전지가 됐든 1차 전지가 됐든 2차 자동차 연료 전지가 현재보다 여러 개로 분할을 해서 언오프식으로 한 개만 갖다 쓰니 2개만 3개만 갖다 4개에서 5개만 갖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될 텐데요. 이 기술을 따라서 전기양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일반 전기 기판에는 다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갈 것이며 비행체나 자동차 이런 데도 전기양을 갖다 쓸 때 또는 조명 같은 데도 또는 이렇게 전축 스피커 파워 앰프 같은 데도 넣어서 이 축적된 배터리에서 몇 개에서 갖다 쓰냐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모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기를 틀리게 파워뱅크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뱅크나 이런 데도 그 안에 있는 배터리가 있어서 여러 개가 있어서 언오프식으로 해서 충전도 빨라요. 그러면 10개다 그러면 10개다 각각 배터리 전기선을 연결해주고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한 개만 갖다 써, 한 개에서 갖다 써, 2개만, 3개만 갖다, 4개에서 5개만, 10개에서 갖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5V, 30V, 60V, 110V, 220, 380, 자 이렇게 만들어요. 이와 같은 전화 공급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110이나 220도 220을 110으로 전환시킨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간단히 전선을 얇게 해가지고 그것만 전기를 통과하게 해서 110으로 간단하게 전환시킬 수 있다. 110을 그럼 220을 업시킬 때 그래서 이렇게 금속 배터리 같은 것에 축적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업을 시켜가지고 증압을 시키는 거죠. 220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 간단한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도둑질해서 좀 합시다. 앞으로 이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된다는 거죠. 모든 산업기기에 가정기기에 이게 안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건 제 기술입니다. 도둑질을 쓰지 맙시다. 네네. 그 다음에 아까 치면 제가 고추장, 된장, 간장을 얘기를 말 못했는데요. 고추장, 된장, 간장을 끓여서 만들어 주는데 고춧가루 넣고 찹쌀풀 넣고 소금, 설탕 넣으면 간단히 고추장이 만들어집니다. 맛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늘가루과 증간장, 참치, 후춧가루 이렇게 넣습니다. 뭐 다른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된장도 그럼 뭐 된장가루 넣고 찹쌀풀 넣고 소금하고 설탕 넣고 간단히 제조하면 되게 단가가 싸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마늘 가루가 진간장, 참치, 후춧가루 넣고 간장할 때도 그러면 그렇게 되는 간장할 때도 그렇게 돼요. 메주나 메주가루 없이 해도 되고 메주할 때도 그렇고 간단히 메주 가루를 끓여 가지고 메주 가루나 메주를 좀 덩어리를 짤 쪼개서 끓여서 만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끓여 가지고 소금 설탕 넣고 하면 그냥 간장 만들어져요. 여기다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마늘 가루와 진간장, 참치, 후춧가루를 넣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다음에 메주 없이 일반 콩 종류를 상관없이 조금 접대 녹두하고 이렇게 볶은 기리로 같이 이렇게 그 된장 만드는 방법. 볶은 기리 단독으로도 된장을 만들거나 또 그것을 끓여서 조금 물을 많이 넣으면 간장이에요. 소금 설탕 넣고 가루를 분쇄를 해서 믹서기로 소금 설탕 넣고 끓이면 그냥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된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된장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쌀보리 뭐 곡식 종류에 상관없이 율무 뭐 녹두 팥 다 상관없이 다 만들어집니다. 옥수수도 야같이 된장은 꼭 콩으로 만들어야 법은 없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된장을 메주를 쓰지 않고 여러 가지 된장을 이렇게 외주를 쓰지 않고 하는 된장 만들기. 이거는 라면 같은 데 넣을 때만 좋았던데요. 가루를 끓여서 분쇄를 해가지고 이게 볶아가지고 콩 같은 거를 볶아서 만드는 이런 된장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볶아서 만들어 갖고 콩을 만들거나 튀겨서 해가지고 콩 거기에 된장 간장을 만드시는데 이건 제 기술이에요. 이것을 끓여서 이렇게 분쇄를 해가지고 소금 설탕 넣고 소금 설탕 좀 넣고 검은 콩 넣으면 이렇게 색깔이 까매져요. 아니면 인공적인 색소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넣어가지고 끓이시면 그냥 간장이 만들어져요. 마늘가루가 진간장, 참치, 후춧가루 넣어가지고 뭐 콩 종류에 상관없이 다른 곡식을 더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볶은 길이 단독으로도 되더라고요. 율무도 되고 뭐 쌀보리 다 돼요. 조수수 뭐 옥수수. 여기서 이것은 녹두로도 되고요. 녹두 팥으로도 됩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녹두 기리 된장도 많이 썼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끓여갖고 소금 설탕 넣고 그냥 마늘 가는 거 지금 참치 후춧가루 넣고 검은 콩을 이렇게 끓여서 그냥 된장도 만들어지고 간장도 만들어지더라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도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데다가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사이, 고등어나차, 햄 소시지를 넣어서 소스로 출시를 할 수 있고요. 스리라차 소스에 못지않게 맛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마요네즈나 또는 조리대를 넣어가지고 고추장, 된장, 간장, 피시 소스 조리대를 넣어가지고 피시 소스에 넣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조리대를 넣어가지고 물엿, 쌀엿, 식초, 조청 이런 데다가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대를 넣어가지고 마요네즈, 치즈 같은 걸 넣어가지고 치즈나 생크림, 우유를 넣어가지고 연유도 괜찮지만 이렇게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송가에서 이렇게 간장에도 유자청을 하시던데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제가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부탁합니다. 초고추장 할 때도 유자청을 만드시는데 이미 제 걸 어떻게 보시는지 방송의 특성상 그런가. 페이스북에 국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광고, 국가기관 광고를 많이 내는 후에 방송가의 제 기술이 식품 기술에도 모두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 기술입니다. 이례적으로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그 다음에 광고가 좀 여기에도 기술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캐비어를 튀겨서 파는 안, 그 다음에 캐비어, 명란알, 그 다음에 날치알, 양미리알을 튀겨서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치회사 같은데 양미리알 괜찮지 않나요? 명란알을 이렇게 튀겨가지고 참치하고 섞어주거나 이런 그 다음 참치에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나차, 햄 소세지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조리를 하면 훨씬 더 맛있을 겁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햄 소세지 만들 때 돼지고기, 소고기, 닭소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햄 소세지 다양한 걸 넣어서 만들거나 과일전과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보다 다양하게 햄 소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송가에서 제발 하지 마십시오. 네. 그다음에 제가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출하는 연구를 해 관련 특가 10건 제출, 지적재산 형성만 발표합니다.
베이킹 소다하고 소금을 결합하면 그 냄새가 안 나는 그 냉장고 탈취제가 되는 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액상화 시켜서 페브리추처럼 만들거나 향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베이킹 소다, 또 젖산 또는 이런 설탕을 넣어서 모기 끈끈이, 촉발이 끈끈이를 만드는데 액상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빠지게 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진드기 제거제로 이게 대박일 것 같은데요. 진드기를 제거하는 용으로 들어갑니다. 진드기 제거할 때 베이킹소다, 젖산, 설탕 아니면 베이킹소다, 설탕 이런 거 베이킹소다하고 다른 걸 섞어서 하셔도 제기술이 되겠어요. 진드기 제거제로 사용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락스 과산화 베이킹소다 70, 20, 10의 결합을 이것을 프로테이진 딱 안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술이나 공업용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이니까 그걸 왜 살균 구조로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70% 남짓에서만 이렇게 살균이 되고 휴발하기 때문에 살균이 안 돼. 물티슈 같은데 이거 놓는 거 아닌데 왜 그걸 넣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발암물질이라니까요. 이걸 넣으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실한 연구를 해 관련된 열건제술 직접제 장 형성을 발표합니다. 이빨 이렇게 충치균에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뭐 드라이기로 열탕 소독을 하듯이 이게 완성 같은 거 딱 소멸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비닐장갑 끼고 하루에 10번 발라줄 때 해결하기 어려운 완선을 다 해결했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식약처 허가만 나면 여성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듣고 이미 사용하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이상 없어요. 구강 점막에도 이상 없는 거 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얼굴에 때도 좀 발라요. 지금도 이렇게 지금 화장재로서 이게 지금 이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얼굴에 따도 발라줘요. 이렇게 아주 좋아요. 네, 좋습니다. 전혀 이상 없더라고요. 네, 이것은 제 기술이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토양에다 뿌려뒀더니 토양에 이렇게 곰팡이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독한 농약을 쓰잖아요. 이게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 여기서 광범위 살균제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 이거 드라이기가 순간 온도가 150도 넣는데 그럼 열탕 소독을 할 때도 사도 소독이 되잖아요. 그럼 드라이기로 해서 화장실에 이렇게 어떤 뜨거운 열풍 나오는 게 세균의 원상이 된다. 온도를 좀 더 높여가지고 살균 구조를 가져가주면 뭐 과거에 그 토론할 때도 동사무소 막 출입할 때 이렇게 뭐 공공기관 출입할 때 이렇게 그렇게 뭘 바르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낫다라는 거죠. 이런 집안에서도 괜찮을 텐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뭐 얘들 저는 이제 뭐 젖병이나 이런 유리병, 젖병이나 이런 플라스틱 통 이런 걸 가열을 해가지고 안에를 말리거나 살균하는데요. 그러면 컵 같은 거를 방송국에서 꼭 이걸 하시더라고. 참 컵을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일단 얘기를 해놓을게요. 컵을 이렇게 딱 대가지고 이렇게 그릇 씻기 힘들잖아. 알바 그러면 컵을 10개 놨다 그러면 자동으로 샥 씻어주면서 암바갑을 세척까지 해줘. 그걸 딱 놔주면은 스팀 열풍 뜨거운 스팀이 아니라 그 뜨거운 열풍으로 살균해 줍니다. 그러면 일반 그릇도 되나요? 일반 그릇도 되죠. 뜨거운 스팀으로 살균해주는 이런 살균 식품 살균기를 만드시면 식품이 아니라 그릇 살균기를 만드시면 제 건조 살균기를 빨래 건조할 때도 제습 방식으로 안에서 LG 스타일러처럼 스킬을 빼주고 동시에 열풍 살균을 이렇게 반복해서 빨리 마르게 하는 기술 구조로 갔는데요.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LG 스타일러도 이 방식을 스팀 방식이 아니라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뭐고 스팀 이렇게 해가지고 옷 같은 거 살균할 때도 드라이기로 살균해요. 근데 또 다른 제품이 나와서 옷을 살균하는 구조, 이불을 살균하는 구조 이런 게 건조 열풍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식품 건조기 같은 것도 열풍을 불어서 이렇게 제습 방식으로 이렇게 습기를 빼주고 열풍을 불어서 살균하는 이런 식품 건조기 뭐 크더라도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초음파 세척기 같은 것도 길이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틀리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서로 파행히트 여러 개의 초음파 세척기 파행히트 여러 개의 초음파를 묶으면 진탕하는 좀 더 세척이 잘 되는데요. 이것 산업용 세척에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만들어 골고루 익게 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오븐에다가 기타 약간 보온실을 전자레인지 같은 데도 보온실 보온 효과를 줘서 30초 정도 30도씨 좀 안 되게 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육성하거나 이렇게
숙성하는 데 사용하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28도씨 이 정도 9도씨에 30도씨 넘으면 익어버리더라고요. 20도. 그래서 그 이하로 해서 적절하게 시간 맞춰서 그렇게 이렇게 보온실을 만들어낸 다른 보온실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내셔도 그런 기기를 만들으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냉장고 같은데 이렇게 어떤 비밀번호 방식이나 자기 얼굴 인식, 임성 인식 다양한 방식. 가장 간단한 거는 열쇠 방식이겠죠. 열쇠 방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안 들잖아요. 비밀번호를 눌러도 되지만 자기 외에 냉장고를 연질 못하게 또는 다른 가전제품, 뭐 TV도 될 수 있고 뭐 다른 가전제품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보일러도 될 수 있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조명도 될 수 있고 좀 쪼잔하긴 한데 제일 괜찮은 게 냉장고 같아요. 고시원 같은데 작은 그 찝찝한 사람 많아요. 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저기 문의 개폐가 안 되게 그렇게 냉장고 만들 대박 날 것 같아요. 냉장고 만들 때 좋은 상온 냉장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0도씨부터 그냥 뭐 그 이하로 내려가도 같이 겸하는 것도 괜찮고 상온근에 넣어서 고기를 드라이에이징 해준대 야채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김치 숙성하는 그런데 20몇 도씨까지도 상관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환풍기를 정해진 역회전을 통해서 안의 공기를 바깥의 공기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두 개 세트로 만들어서 안의 공기를 바깥에 안으로 여기다 이게 뭐 공기 필터나 부지포막 금속망 필터를 넣어서 이렇게 공기를 정화시키거나 겨울에 뚜껑을 열고 닫고 해서 춥지 않게 하는 그런 환풍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환풍기 같은 거나 이렇게 가스레인지 후드 이런 데도 모터를 2개, 3개 달아서 빨리 빼는 방식을 사용하시거나 화재 났을 때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공기를 흡입을 해가지고 외부로 모터 여러 개 달아서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소방당국에서도 어떤 데서도 사용하지 마시라. 개인용으로 하셔도 되고 또는 거기 뭐죠? 여기 송풍기를 모터를 1개, 2개, 3개 여러 개 달아서 송풍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제 기술이다. 그러면 진공청소기도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진공청소기에서 양수기, 진공청소기 모터를 여러 달아서 물을 한꺼번에 2개, 3개, 4개 호수는 각각 달려 있고요. 그것도 제 기술이다. 송풍기를 만드실 때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뭐 한 군데나 두 군데에서 그래서 송풍을 하시면 거기다가 압이 높아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는데 제체 엔진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여서 압을 공기를 터보핀 그러니까 터빈 팬 없이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싸게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또는 진공청소기를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공기를 예를 들면 여러 군데 빨아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나 모든 냉각 엔진열이라든지 모든 냉각을 있었을 때 진공청소기 방식이나 또는 팬 방식으로 바람을 흡입해서 외부로 빨리 내뿜으면서 열이 안에 가두어지지 않게 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환풍기 같은 것도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문제는 근데 이게 환자가 있을 때 공기를 빨아들이면 진공 상태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위험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런 제트 엔진 같은 데도 이렇게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서 진공 쪽에서 모터를 달아서 흡입해서 이렇게 뿜어준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이게 선풍기로도 만들 수 있거나 세쿨러로도 만들 수도 있겠네? 어떻게 됩니다. 여기다 그러면 드라이기처럼 열선을 만들어 갖고 통과해서 뜨거운 바람도 만들어낼 수 있겠네. 그렇죠? 이렇게 선풍기, 열풍기, 또 온풍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공기로 추전을 드럼 같은 데도 바람을 빨아들여서 추전하는 구조로 만들어요. 그럼요. 히터관 방식으로 바람을 빨아들여 환풍기처럼 팬을 둬서 프로펠러를 드는 바람 그걸로 추진 구조를 할 수 있어요.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안에다가 스크류식으로 이렇게 바람을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서 수진 구조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추진 구조. 이런 물로서도 배에서도 되겠네요. 배에 물을 빨아들여서 배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드론에다가 어떤
어떤 뭐죠? 공기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드론이나 비행체 다른 배에도 가능한데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비행체 낙하산이나 패러글라이딩 등에 쓸 수 있어요. 공기 주머니 달아서 하는 거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떼버리고 가도 되고 예,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 열기구처럼 이렇게 이걸 사용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풍력 발전기를 달아서 그 물레방아식으로 달고 구리 서로 이렇게 자동차에다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가 되는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겉으로 보기엔 하나다. 수백 겹도 괜찮아요. 가루나 입자 구조에서 대중서로 서로 틀리게 해서 훨씬 더 효율을 높인다. 유리석형 코팅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전혀. 연구자석은 다른데 스피커들로 들어간 데가 많은데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터 같은 데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움직일 때 석유 방식에는 가스방 전기만 돌리면 전기가 생산된다는 거죠.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서로 만들어서 평기선 피복 없이 주파수 방식으로 전원을 송전합니다. 여러 개로 만들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약간 뭐죠? 구리선에다가 일반 구리선을 감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안 감아도 일정 부분은 구리선이나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두툼한 부분을 이렇게 금속 같은데 이런 것을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면 그것이 전기가 축적되는 카패시터가 된다. 금속 콘덴서 개념이 된다 그래. 여기다가도 두툼하게 만든 콘덴서가 되는 거예요. 전기가 많이 축적돼요. 디램 같은 데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디램에도 끊임없이 리프레시 해야 되니까 그것을 전기 나노 구조로 얇아서 그렇다. 약간 두툼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기술입니다. 삼성이나 SK 어떤 데서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카패시터나 트랜지스터, 금속 또는 이런 거를 약간 두텁게 만들면 좀 더 전기, 그 산화철 코팅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만들면 전기가 많이 축적되는 거는 끊임없이 리프레시하는 약점이 없어지겠죠. 이게 나노 구조로 얇아서 그래. 이게 삼성이나 SK, 마이크론, TSMC, 엔비디아 같은 데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전기선, 구리선, 통신선 이런 데, 광선미선 이런 데도 두툼한 부분을 인적으로 만들어서 압을 높여준다. 그래서 이 두툼한 부분은 이렇게 금속을 추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기가 축적되는 배터리가 되는 콘덴서가 되는 거예요.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이렇게 한 코너 기술인데 코너에다가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서 전기를 증폭시켜서 코너를 돕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한쪽에만 전기를 이렇게 두면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한쪽에만 이렇게 전기를 열어주면 연결되고 전기를 놔두면 전기가 가두어집니다. 수천만 개의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하시오 방식으로 수십억 개 수백 조개 수천 조개 수백 가지 용량을 따라서 수십조 개를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이렇게 좌표하시오 방식 메모리 주소를 할당하고 저장 장치로 삼습니다.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보수의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숫자 방식의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A, B, C, D 언어 방식의 문자 방식의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에요. 금속을 작은 구조에서 중간 구조, 큰 구조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다이오드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얇은 거, 중간 놈, 두꺼운 놈, 두꺼운 놈 쪽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열, 냉기가 다 그렇고요. 이걸 만드시면 이게 다이오드로 만든 언오프 구조로 만들면 트랜지스터 같이 전기가 축적되면 카패시터가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모양은 상관없이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도 금속을 여기는 평판 만들고 두껍게 오두두들하게 하여튼 냉식을 한 두껍게만 이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르는데요. 다이오드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선풍기 같은 거를 선풍기나 히터, 에어컨 같은 거를 상중하로 동시에 이렇게 팬 방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언오프 구조를 가져도 되고 적어도 상중 돈이 많이 들면 상중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윗공기를 시원하게 만드는 거죠. 보통 보온 효과가 일어나는데 뜨거운 열기가 위에 감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히터기도 상중하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두 개가 있어서 높이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히터기를 또 에어컨도 상중하로 있거나 적어도 상중 정도에서 두 군데나 세 군데에서 바람이 나오는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머리 말리는 거를 사용했는데, 머리 말리는 선풍기 있잖아요. 선풍기에다 보통 머리 말리게 여자들이 만들리는데, 그럼 선풍기에다가 그 따뜻한 온풍을 넣어줘가지고 시원한 바람도 나오고 따뜻한 온풍도 만나서 사실상 머리 말리는 기능을 만들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면 전 세계 대박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그 어떤 드라이기를 두 개, 세 개 세트짜리로 해가지고 좀 크게 만드시든가 모터를 크게 만들어서 해서 시원한 바람도 이렇게 선풍기처럼 나오거나 뜨거운 바람도 나와서 머리를 말리는데 현재보다 용량이 크게 선풍기를 대용량으로 이렇게 드라이기로 만드셔갖고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선풍기 자체를 이렇게 해서 머리 말리는 용도로 만들기 위해서 따뜻한 온풍을 만들기 하시면 이것도 대박 날 것 같은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네. 방앗개잎을 동물 사료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거나 조리대 같은 거를 가루에 넣어주거나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커피 조리대 같은 거는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실험한 연구를 해 관련 특히 얼건 제술, 지적재성 형성을 발표한 커피 조리대 해가지고 살균 구조로 늘어서 사람이나 동물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요. 제가 복통이 일어났었는데 이게 원인이 뭔지는 몰랐지만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거를 한 20 며칠 먹었더니 해결되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 호흡기 바이러스나 모든 바이러스에 적용하고 헬리코박터에도 적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한국 야쿠르트 윌이나 어떤 데서도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요구르트에도 이렇게 사용하셔는 안 되겠다. 이것을 동물에게도 사료에 적용할 수 있다. 구제역 같은 거 바이러스 종류 효과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매실청하고 조리대하고 이렇게 하셔도 동물에게도 적용하세요. 동물 치료제나 이것을 식품에 넣어서 매실 과육에다가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리대 하셔갖고 사료에다 첨가시키거나 식물 치료제로 사용하시면 사람에게도 동일한데요. 여기다 매실청하고 유자청 그거 조리대 할 수도 있습니다. 조리대 커피에다가 유자청 조리대 하셔도 이것도 살균 구조가 됩니다. 방앗개잎을 동물 사료에 넣어주거나 조리대에 넣어주면 동물이 건강합니다. 이게 또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가루로 좀 입자를 넣어주면 좋은데요. 뭐 동물이 먹을 수 있다면 매실 같은 거 지금 좀 싸게 지금 찌꺼기 나오면 그런 것을 넣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유자청 같은 거, 잎 같은 거, 이런 거 커피 같은 것을 넣을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먹어도 괜찮은 동물은 괜찮겠죠. 이런 형태로 동물 사료를 만들거나 뭐 물고기 사료나 동물 사료 다 건강하게 되는데 항생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매실청하고 마늘청, 생강청, 생강청 완전히 익혀가지고 그다음에 거기다 넣어서 조리대를 결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사람이나 동물에게도 치료제로 적용하시고 세균에 타결합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몸에 냄새 날 때도 냄새 날 때 하면 생강 쪽을 좀 더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하시면 눈에 냄새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뭐든 탈모 치료제로서 이렇게 그 사각시나 식초를 머리에 원액을 뿌렸더니 머리카락이 되게 잘 나는 거예요.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그럼 이거를 탈모 제품에도 적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네네. 그 다음에 탈모 제품, 그다음에 그 물거 어떤 거기 치약에다가 사각시초나 식초를 넣었더니 되게 이빨이 하얗게 돼. 이것도 이런 거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화장품에다가 사각시초나 식초를 넣어서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세수비누나 이런 데다가도 할 수 있어요. 세수분에다 사각시초나 식초를 넣어서 필링 효과를 갖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락스하고 뚜러펑을 반반 섞어서 이게 뭐 그럴 때는 안 지키셔야 돼요. 화장실 줄눈 희게 만드는 데 쓰거나 이거를 반도체 세정제, 산업 세정제로 사용하시면 되게 깨끗하게 되는데 뭐 세탁 세제에다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순당 같은데 하신 건 아니시죠? 네, 꼭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순당 같은 거 쓸 때 제가 가지고 이렇게 집에 샴푸 향이 좀 부족해서 샴푸를 조금 첨가를 시켜드렸더니 잘 가격도 싸고 좋더라고. 근데 거기 락스 뚜러퐁을 세탁세제에 넣거나 이렇게 약간 빨리 하얘져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저 해봤거든요. 네네. 프로테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락스 뚜러퐁을 고영제로 만들. 뭐 세탁세제 이렇게 화수관 청소하는 데나 청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영제로 만들어서 그물망 넣어서 이렇게 어떤 변기할 때나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면 세탁세제나 이런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가 세탁세제를 고형화 시켜가지고 변기 이렇게 물에다가 넣어주거나 소변에 따라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방송에서 하지 마십시오. 세수비누나 빨래비누를 가루로 만드는 구조입니다. 또는 작은 입자 구조로 알갱이 구조로 만들어서 뭐 다양한 향이 나는 게 100가지, 20가지 놀랍잖아요. 재밌잖아요. 네. 이렇게 가루 구조로 만들어.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어떤 그 샴푸 소재들, 샴푸 같은 것들도 가루로 샴푸 소재도 몸에 바디 샤워제가 됐든 뭐든 샴푸 소재도 가루로 만들어서 하죠. 그런 상태에서 터지니까 가루로 만들어 머리도 감고 또 어떤 세제 같은 것도 가루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탁탁 털어놓으면 세제도 되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참숯이나 목탄이나 모든 목탄 구조에 콩기름을 넣거나 이러면 되게 잘 되는데 불이 잘 타요. 저도 식당에 봤는데 불이 안 붙어요. 진짜 안 붙어요. 근데 여기다가 참숯이나 목탄 모든 그 바베큐 숯을 대중소 아주 소자재로 만들어서 척화제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도 콩기름을 넣을 수 있어요. 또는 펠럿 같은 데에다 콩기름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바베큐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베큐 숯 소재로도 되게 싸게 할 수 있고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또는 참숯이나 목탄 이런 기타 바베큐 숯에다가 종이 펄프와 톱밥을 섞어서 만들거나 소나무 솔잎향이나 기타 좋은 향을 인공적인 천연향을 섞어서 판매하는 이것을 사용하시면 스모크향 이런 것들에서 숯을 다양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숯 종류에 상관없이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양초 있죠. 양초 가루나 입자 구조로 또는 심지 있는 거 없는 거래 가지고 불 붙이는 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번개탄을 가루나 입자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작은 단위로 만들어서 불 붙이는 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방송가에서 이걸 하셨어요. 이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도 동이 톱밥이라든지 펄프를 넣어서 번개탄을 만드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콩기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콩기름이나 다른 기름도 가능합니다. 조개탄이나 모든 연탄 구조에다가 종이 펄프나 톱밥을 넣어서 만드는 아닙니다. 거기다가도 역시 이런 데다가도 바베큐 숯에서도 마찬가지고 소나무 향이나 뭐 이렇게 각종 천연향, 인공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도 콩기름이나 이런 기름을 첨가하는 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바닷물을 파는 아닌데 바닷물처럼 만들어 가지고 각종 향료를 또 좋은 것을 첨가해서 우유 배달하는 것처럼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천연 온천물인데 온천물을 집안에서 온천 가루로 넣어갖고 하도 되지만 미벽조로 되지만 온천물을 천연제로 각종 향료로 첨가해서 효과만 좋으면 우유 배달처럼 해서 판매는 아닙니다. 이 사업 구조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된다. 비료 같은 거를 또 어떤 야채라든지 소금기 없는 것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뭐 식물 옥수수 부산물에 모든 부산물 다 되는데요. 이게 뭐 농사 지을 때 거기다가 계란 껍질에 넣어 끓여가지고 보통 음식물이 기반이나 한약재 기반은 곰팡이에 쓸어가지고 땅에 버려서 안 쓸라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빵마늘리스트균을 넣어봤더니 이게 곰팡이 안 쓸더라고.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이걸 액상비료나 고용비료 또는 갈아서 흙에다가 넣어서 흙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기 있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소금기 있는 거 물에다 좀 씻어서 음식물 같은 걸 동일하게 쉽게 끓이고 식히고 살균해야 되니까 세균이 잔뜩 있는 건 안 되죠. 살균해 가지고 여기다가 빵마늘리스트를 넣고 그래서 액상비료 아니면 고용비료 이것을
갈아서 흙에다 넣고 흙을 판매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율무하고 깔라만시를 복용을 했더니 얼굴에다가 이렇게 얼굴 이렇게 친구보다 그 뭐죠? 베이킹 오일하고 이렇게 베이킹 오일이 아니라 베이비 오일 월에다가 섞어가지고 율무는 익혀서 그랬다 얼굴살이 싹 보기 좋게 빠지다. 다른 데도 팔뚝이래 다른 데도 배도 그렇겠죠. 이 기술을 사용해서 베이킹 소다 깔라만시를 들어가서 이기를 그러면 이것은 다이어트 제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요. 화장품 제품으로 만드시거나 다이어트 제품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무하고 뭐 어서 얘기를 할까 말까. 예, 그냥 얘기해 버리죠. 네. 무하고 어떤 무화과 열매를 먹었더니 이게 변비가 해소되더라. 변비 해소제에 무를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른 걸 넣으셔도 그래서 혈관도 타동되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때는 펩시 콜라 같은 거니까 넣으셔도 됩니다. 혈관 타동제로서 10분간 약초를 가지고 출하는 연구를 했고 관련된 열건 제출 지적재성 형성만 발표합니다. 그다음에 율무하고 어떤 녹두를 볶아가지고 가루로 만든 노래 부를 때 기관지 폐가 청소되는데요. 저도 일부러 그걸 먹습니다. 그럼 목소리가 깨끗해져서 이 기술도 제 기술. 기관지 폐나 뭐 이렇게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걸 둘을 섞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피부가 부들부들해져요. 이것도 무하고 이것도 되게 피부도 율무하고 포도하고 사과가루 앞에도 피부가 부들부들해지거나 번데기가루, 소금가루에도 피부가 부들부들해. 이것도 화장품 연료로 사용하시거나 음료로 사용하셔도 되게 소리 되겠습니다. 율무 깔라만시는 음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꿀에다가 제가 이렇게 그 마누카 꿀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조리대를 넣어주거나 방앗깻잎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그랬죠. 거기다가 이렇게 매실청을 넣어가지고 꿀에다가 매실청에다가 꿀을 넣는 경우는 있는데 꿀에다가 매실청 넣는 경우는 없거든요. 꿀에다가 매실청을 섞어서 마누카 꿀처럼 만든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조리대를 섞어주거나 커피를 섞어주고 커피 조리대도 돼요. 또는 마늘청, 생강청 이런 것을 같이 갈아서 익혀가지고 그것을 꿀에다 넣는 구조입니다. 또는 거기다 조리대를 넣어주면 더 효과가 큽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누카, 뭐 물엿이나 쌀엿, 조청 이런 데도 설탕 시럽에도 이걸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변비 해소제에 무화과 열매가 좋다 그랬죠. 또 다른 것은 매실청하고 부춧가루, 사과가루인데요. 그러면 무하고 부춧가루, 사과가루도 되나요? 그럼요. 그것도 됩니다. 이게 종류 굉장히 매실청하고 무해도 되나요? 그러죠. 변비 치료죠. 그것도 됩니다. 이걸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을 한국 야쿠르트 1이나 모든 요구르트 규제에서 변비 해소제로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게 음료수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율무 깔라만시도 이게 살 빠지는 거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매실청하고 무화과 열매 하셔도 제 기술이고요. 무화과 열매하고 부춧가루, 사과가루 이렇게 변비 해소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실청하고 생강청하거나 무하고 생강청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네. 무하고 사과가루만 하셔도 무하고 부춧가루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변비 해소제로서 이걸 사용하시면 안 되겠다. 또는 생강가루, 마늘가루하고 양파가루, 대파가루 익혀가지고 꿀에다 섞어주거나 단독으로 해서 제품으로 판매해서 건강증진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방앗깻잎이 무릎에 굉장히 좋던데 이것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방앗깻잎에다가 녹두 또는 볶은 녹두 가루나 이렇게 콩가루를 섞어줘도 되고요. 방앗깻잎에다 생강청을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커피하고 방앗깻잎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 다음에 동물사료에다 첨가해주면 좋겠다 그랬죠. 좋다고. 그래서 물고기나 이런 데도 도움이 돼요. 되게 건강해집니다. 가격도 싸고 그래서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제가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칠하는 관련된 거 실고 열 건 제출. 식품과 약초 중에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시키거나 곰팡이 소멸시키는 후보 물질을 잡고 결합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거고요. 엉터리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커피하고 생강, 그다음에 사과가락, 머리가 두뇌가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팽팽 돌아갑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커피하고 생강, 생방가루 그러면 근력이 좋아집니다. 이것도 방앗깻잎하고 약간 생강 하셔도 되고 이 생강을 익히셔야 돼요. 그다음에 커피하고 생강하고 대추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 이것도 운동 능력이 좋아집니다. 잠이 오게 하지 않는 약은 커피하고 자판기 커피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료수 커피는 약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여기다가 초콜릿, 가나 초콜릿 같은 이만한 큰 거 하나 같이 먹어요. 초콜릿 함량이 많이 들어가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막 사고 날 뻔했는데 이것 때문에 겨우 정신이 말짱해지더니 일단 녹차 가루를 섞어주거나 콜라나 맥상 이런 걸 섞어줄 수 있으나 너무 카페인이 많은 거로 저는 별로 다람쥐가지는 않습니다. 제품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콜라 같은 데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음료수에다가 하지 마십시오. 잠이 오게 하는 약은 잠이 오게 하는 구조는 대파하고 약간 중동산 대추야절미에서 그거하고 녹두를 볶아서 가루를 또는 콩가루 이렇게 해서 이완을 해서 잠이 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리신 분들이 대추 씹어 드시면 좋은데요. 끓여서 먹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끓여서 먹어서 약간만 먹으면 괜찮은데 좀 많이 먹으면 화가 나요. 그래서 저도 끓여서 안 먹고요. 요새는 대추를 그냥 씹어 먹습니다. 신경 안정대에 도움이 되는데 대추하고 방앗깻잎 마시면 이게 신경 쇠약 걸리는데 짱이에요. 정신이 하도 힘이 없을 때. 그다음에 위경련 일어날 때 대파하고 대추는 원래 상극이에요. 근데 그걸 끓여 먹으면 몸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대추 생강 또는 대추 생강 방앗깻잎 또는 방앗깻잎 단독 대추 생강을 끓고 액상을 먹으면 다시 힘이 일어나서 그로부터 이경련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이경련 치료제로 생각합니다. 조리대하고 연근가루를 이것을 쓰면은 이렇게 위궤양 위염, 십이지장 기형 치료, 대장이나 대장암으로 이렇게 출혈 구조, 아스피린 먹고 날 아니면 이렇게 크론병 이렇게 출혈 구조 일어나는 분들에게 좋은데요. 이것도 크론병에도 도움이 되거나 이렇게 혈우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조리대하고 혈우병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리대하고 연근가루가 저는 이제 내장 출혈 일어날 때 이거 씁니다. 조리대 단독으로도 이렇게 이빨 혀를 씹었는데 잘 아물지를 않았는데 조리대 먹으니까 낫더라고요. 그래서 조리대 단독으로도 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출혈 방지제로 사용하시면 다른 거하고 섞어도 쓰셔도 되겠어요. 신장 치료제나 신장 같은데 이렇게 혈관 손상 나고 사고쳐 손상 나 복구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신장이나 간 손상이 일어나 췌장염으로 인해서 손상이 됐을 때 사용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소화제로서 무하고 생강하면 소화제가 되는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생강은 좀 익힌 게 좋고요. 무하고 녹두 또는 또 콩 이런 것을 볶은 녹두 하면은 혈압이 낮아집니다. 또는 무 대파 또는 무 오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무하고 사과, 파인애플을 같이 하면 이것도 소화제가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이러스에 좋은데 우리 어떤 면역세포가 세균과 바이러스에 표면에 빵꾸 탐투압으로 터뜨려 죽이는 거 보고 우리가 먹는 식품으로 한번 얘네들 필링을 시켜보자. 세균과 바이러스 그럼 혈액 속에 들어가 작용을 한 24, 30초는 작용하니까 얘네는 일제 면역세포는 견딜 거다 식품이니까 그래서 필링을 통해 얘네는 세포벽이 얇으니까 터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상이 적중이었습니다. 저는 쟤를 대상으로 실험했고요. 그렇게 해서 토마토 케첩 절반 들어가고 그다음에 깔라맛이 콸콸 매실청 콸콸 그다음에 펩시콜라 콸콸 넣고 생강청을 좀 넣어주고 초고추장에다가 유자청을 잔뜩 넣고 마늘 가는 거 넣고 거기에 이런 걸 넣어서 합니다.
여기 넣어가지고 그래서 유액이 좀 많이 분비가 되어서 점액층을 점액이 많이 분비가 되어서 방어층을 이룬다는 거죠. 동시에 살균이 돼요. 여기다 조리대 물을 좀 넣어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균 구조를 가져주네. 바이러스에 호흡기 바이러스나 바이러스에 탁월합니다. 동물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동물의 구제력이라든지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 커피 조리대로도 가능해요. 동물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네. 동물에게 크림으로 넣어가지고 이것을 살균 구조로 가져가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조리대 같은 거를 쭉 가루 넣어가지고 동물의 크림에 살균 구조로 가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살균이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조리대에 넣으시고 조리대나 아니면 연근가루를 넣어서 상처 외용약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쓴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뭐 내부의 상처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조리대 가루나 연근가루를 넣어서 외부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상처로 전쟁터도 사용할 수 있겠죠. 네, 동물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걸 첨가하셔도 제 기술 조리대가 들어가면 일단 제 기술 연근가루도 그렇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도 제 기술이다. 녹두하고 콩하고 뭐 검은콩, 진흙콩 다르고 이 생방가루 합해서 술 해독이나 모든 해독제를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조리대 45%, 어종전 10%, 선백질 10%, 건보배제 5%, 비단풀 5%, 여덕나무 5%, 소르장이 5%, 인동초 5%, 쌀이나무 5%, 독고마리 5%, 부천술 5%로 해가지고 가루나 한약 끓여서 이것은 항문 치질 같은데 손 묻혀갖고 당했더니 치질이 부었던 게 싹 가라앉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세균 때문이구나 알았거든요. 이빨에 이렇게 뭐 음식 끼면 이렇게 붓고 이렇게 출혈 나듯이 이것도 그래요. 그다음에 이건 모르셨죠? 네, 저도 몰랐는데 이걸 연구하다 알았는데 휴지에다가 돌가루를 넣는다는 거,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스크래치 난다는 거. 싹 문들러 닦으면 항문 이렇게 피부가 약해서 스크래치 나면 겨울 같은 아물지 않아요. 이게 치질의 원인인데 그래서 요즘은 제가 비데기 사서 안을 꼼꼼히 이렇게 올려가지고 7번씩 이렇게 6번씩 깨끗이 세척이 찌꺼기가 안 남게 하고 그다음에 두드려서 그냥 이런 것을 닦고 드라이기로 그냥 살균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다음부터 치질이 안 생기더라고. 겨울마다 났었는데 심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치질의 원인이 세균 때문이라고 알았어. 이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 그것도 작용하나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70, 20, 10인데 프로테이진 안 지키셔도 돼요. 조리대 55%, 어종 7%, 선백질 10%, 군보배질 10%, 비단풀 5%, 소르장이 5%는 간이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조리대 300초, 조리대가 많이 들어가요. 300초, 군보배추, 비단풀은 특히 조리대하고 군보배추, 비단풀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탁월하거나 항암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기 있습니다. 커피나 조리대 이런 것을 방학개념 항암제나 항균제, 항바이러스를 제약해서 만드시면 안 됩니다. 2019년도에 특허를 신청했고 10건을 제약회사에 컨택을 한 적이 우리나라 대기업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컨택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녹차나 율무, 포도 추출물을 눈에 좋아지는 걸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 생방가루, 키가루, 체다치즈가루 이것을 정신병 치료제로서 보조치료, 식품 치료제로 사용하시는데 보조치료제로서 마약 같은 거 드시면 도파민이 한꺼번에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연료가 공장에 원료를 줘야지 생산하죠. 식사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보조식품으로서 사과, 생방가루, 키가루, 체다치즈가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생강이나 커피, 사과가루를 같이 해서 기분을 활발하게 하거나 방앗깻잎을 티슈나 방앗깻잎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앗깻잎과 대추 이걸로 신경 안전제로서 신경 고갈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대추하고 생강을 끓여서 그걸로 신경 안전제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추 단독으로 해서 사용하시거나 또는 거기다가 방앗개념을 단독으로 결합해서 신경 안전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 신경 한번 해보세요. 효과 있으니까.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송가에서 제발 좀 부탁합니다. 남의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양미리 같은 것도 이렇게 에드워드게 다 양미리 옛날부터 팔았다고 말을 그렇게 하시던데 참치회사에 가시는 거 아니시죠? 참치회사에 이렇게 튀겨서 하는 게 더 나은데 양미리 같은 거는 명란알 이렇게 날치알 이렇게 튀겨서 판매하는 한 그래서 일끔하게 뭐죠? 이렇게 철갑상알 이런 것들 튀겨서 판매하거나 거기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주꾸미, 깐소리, 고등어처럼 햄 소세지를 넣어서 다양하게 맛을 만들 수 있거나 명날이나 날치알 이런 양미리알을 가루로 만들어 갖고 그것을 음식에 넣는 한 생선뼈 부산물, 생선뼈나 부산물 아니면 그다음에 뭐 칠면조나 닭뼈 이런 것들 부산물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음식물에 쉽게 국물 같은데 국물 내는 용으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것도 하지 마십시오. 방송국에 제 기술을 너무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제발 좀 부탁합니다. 부탁 좀 합시다. 왜 이렇게 남의 기술을 그렇게 제대로 보시고 계시다는 건데 참 도모하시네. 명란알을 저기 이제 편스토랑에서 튀겨먹고 하시더라고. 달고나 설탕을 얘기를 했더니 참 그것도 또 하시더라고. 편스토랑에서 설탕을 갖다 달고나를 이렇게. 찜찜하네요. 소금 조금 넣고 설탕을 넣어가지고 후라이팬에 익혀갖고 그다음에 이렇게 카레만 해야 돼요. 그것을 시키면 이제 가루를 분쇄 달고나 설탕으로 판매하는 아닌데요. 여기다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거나 생크림 뭐 치즈 초콜릿 다양한 걸 넣어가지고 연유 같은 걸 넣어서 다양한 설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음식을 기반으로 해서 콜라에다도 넣고 술에다가도 맥주나 이런 데다 넣고 포도주에다 넣고 이게 술에다 넣고 다양하게 넣을 수 있어. 소주 같은 데도. 이것은 제 기술이에요. 이걸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그다음 명란알 같은 거 튀겨서 하는 거 제가 가수 이정현 씨가 하는 걸 봤는데 제 방송의 특성상 이게 참 제가 이것도 다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 그걸 하셨어요. 네, 그건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네, 자꾸 제 기술 방송에 소개시켜서 사업화 진행하는 거 안 됩니다. 지적재산권 형사비자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드시는 건 괜찮은데 방송에 소개해서 제품을 만드시지 마시라 이 말씀이죠. 네네. 조리대를 라면 종류나 이렇게 국물 종류에 넣으시면 제 기술인데 그것도 저기 알토란 그 셰프께서 하시더라고요. 그걸 곧바로 제품 출시하시던데 이게 참 라면 종류에다 하지 마시고 라면 종류에다가 마요네즈 넣어가지고 제가 라면 같은 거 할 때도 제가 멸치 액젓 플러스 어떤 뭐냐면 참치 액젓을 포함해가지고 마늘 가른 거 넣고 마늘 가른 거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후춧가루 넣고 청양고추도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양파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럼 보통 기본은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다 마요네즈하고 체다 치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라면 스프를 만드는 법을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 사골 가루나 사골 멸치 새멸치 가루가 좀 들어간다. 이렇게 되게 맛있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하시면 아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피시 소스를 기반으로 멸치 액젓에 새우액젓, 까나리 액젓, 굴소스 이런 걸 기반으로 라면 스프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하시지 마십시오. 팝콘을 튀겨가지고 만드는 것도 하지 마시고 오트밀을 볶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튀겨서 오트밀을 만드는 방법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소금 설탕을 넣고 과일점과 과일점을 추가하시게 치즈나 이게 초콜릿 생크림을 섞어서 오트밀 제품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의 모든 콘프레이크 만들 때 옥수수 콘프레이크 만들 때도 여기다가 과일점과 과일점을 첨가해 주거나 치즈나 초콜릿 이런 걸 첨가해요. 소금 설탕을 달고나 설탕을 첨가시켜서 묻혀서 만들면 정말 맛있는데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옥수수 팝콘을 튀겨서 기름에다 튀겨서 판매하시면 정말 맛있는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쓰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부탁 좀 합시다. 네네. 호박하고 단호박에다가 계피 넣고 소금 넣고 설탕 좀 넣고 뭐 달고나 설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음료수로 만드는 난인데요.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팥 넣고 소금 설탕 넣고 계피 넣어가지고 음료수를 만드는 아닌데 모든 과일청과 과일잼에 음료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잼으로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과일청과 과일잼에다가 생크림을 넣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연유를 넣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마요네즈를 넣어서 판매를 하는 이런 기술 구조일 수 있고요. 다양한 생크림 종류와 휘핑크림도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판매를 하실 때 계피 넣는 한 또는 마요네즈 넣는 한 생크림이나 이런 휘핑크림, 연유 같은 걸 넣어서 만들면 맛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빵 만들 때 빵 발라 먹을 때 좋아요. 마요네즈 같은 거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발 부탁 좀 합시다. 이거 좀 쓰지 마십시오. 네, 남의 기술 부담으로 제발 좀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통합 액젓을 얘기를 했더니 전참시에서 하던데 그래서 떡 만들 때도 돼지고기 또 모든 떡볶이 떡 히트날 것 같은데 가래떡 이러네 또뭐 시루떡 백설기떡 종류에 상관없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주꾸미 간사에 고등어나 햄 소세지를 넣어서 만드는 날입니다. 이것도 제기어요 그러면 스파게티나 모든 면 구조에도 햄 소세지 넣을 수 있겠네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주꾸미 꼬미 간사에 햄 소세지 이런 걸 넣어서 면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제기어예요. 네네. 종류에 상관 이런 면 만드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면 만들 때 찹쌀풀을 써가지고 밀풀 쌀풀을 써서면 쫀득쫀득해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떡볶이 떡도 마찬가지고 가래떡도 마찬가지고 떡 종류에도 이 기술 쓰거나 이거 할 수 있어요. 뭐 피자 같은 데도 되겠죠. 피자 같은 데 피자빵인데 빵 만들 때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햄버거 빵 같은 데 만들 때, 식빵 같은 데 만들 때도 쓸 수 있고, 또 핫도그 같은 빵, 핫도그나 아니면 도넛 만들 때도 사용해서 도넛 만들 때도 쫀득쫀득. 그 다음에 샌드위치나 햄버거 빵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뭐 호떡 같은 데다 사이에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먹고 팬케이크도 돼. 돼지고기, 낙지, 오징어, 주미, 깐사에 고등어나 햄 소세지를 넣어서 판매를 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일청과 과일잼이 들어갈 수 있겠죠. 피자판 사이에도 피자판 사이에도 이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송가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소스를 만들 때 왠지 모르게 저기 이삭 토스트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 보니까 또 기분이 쎄해서 하자 말씀을 드립니다. 탕수육 소스에다가 이렇게 닭봉, 닭튀김을 갖다 판매를 하는 나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맛있거든요. 저도 집에서 해 먹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거기다가 닭정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거나 탕수육 소스를 맥주나 술을 넣어서 탕수육 소스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과일청과 과일잼도 들어갈 수 있고 탕수육 소스를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이글,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성, 파마산, 칠청, 천혜, 알록, 줄청, 자몽청 다양한 소스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탕수육 소스가 아니고 유자차 레몬차 좀 전에 얘기한 과일청과 과일잼 기반으로 물 넣고 좀 끓여서 소금 넣거나 설탕을 추가로 넣어서 물엿 쌀엿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들어가면 보통 마늘 가른 거 넣고 진간장, 참치 액젓 또는 마늘 가른 거 넣고 진간장만 들어가실 때 후춧가루 넣고 끓여서 다양한 소스로 판매하시는 날을 이삭도수도 넣으시든 하시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여기다 치즈가 들어갈 수도 있고 초콜릿 또는 생크림과 연유, 우유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삭도수든 넣으시든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자, 후라이팬에 또 토스트에다가 소금 설탕을 넣고 마요네즈 넣고 이렇게 좀 전에 얘기한 거는 마요네즈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마요네즈 넣고 체다 치즈 같은 거 넣고 그것을 우유 조금 넣어주고 토스트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요. 이삭도수에서도 할 것 같은데 하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유 좀 넣어가지고 초콜릿이나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서 이렇게 스며들게 해서 이렇게 소금 설탕이 녹혀 들어가면서 딱 맛있어요. 이것도 이삭도수에 할 것 같은데 하지 마십시오. 이삭도수 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제 기술보다 방송에 나오는 거 보고 기분이 쎄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늘에다가 마요네즈에다가 생마늘 가른 거, 마늘 가른 거, 그 다음에 소금 조금 넣고 설탕을 넣어갖고 하는 거. 설탕이 씹으면서 이렇게 고기 찍어 먹을 때 참 좋은데 여기다가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서 다양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네, 일단 기반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토마토 케첩 넣을 수도 있게 그렇게 하겠죠. 기본으로는 이렇다. 이것도 이 소스도 쓰시지 마시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물엿이나 쌀엿 뭐 이렇게 그 소스 찍어 먹을 때 간장, 진간장에다가 제가 진간장이라든지 모든 간장 종류에 멸치 액젓이나 새우 액젓, 까나리젓, 굴소스라든지 피쉬 소스를 좀 넣어가지고 만드는 안을 말씀을 드렸죠. 또는 피쉬 소스 만들 때 이렇게 진간장을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치즈 간장, 치즈를 넣어서 체다 치즈로 치즈 간장, 오뎅 간장, 새우 간장 이런 거 만드시거나 명란젓, 명란알이라든지 알들을 넣어서 날치알, 양미리알 넣어서 만드시면 맛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간장을 만든다는 거죠. 오뎅 같은 거 만들 때 오뎅 치즈 두부 만들 때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주꾸미, 깐사이, 고등어, 나치, 햄, 소세지를 넣어서 만든다. 카이막도 그렇고 카이막도 그래요. 또 유자청,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거나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든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뎅 뭐 고등어 연 돼지고기 오뎅, 소고기 오뎅, 낙지 오뎅, 장어 오뎅 이런 것도 두부도 그렇게 만드세요. 두부에다 치즈 넣어서 치즈 오뎅, 초콜릿 오뎅, 생크림 오뎅, 생고 두부 그래 괜찮잖아요. 네, 그다음 뭐 이렇게 바람떡이나 이런 그 송편 같은 데다 고기 만두소를 넣어가지고 만두화 시키는 중국의 올병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당고에 일본의 당고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월병 같은 데다가 당고에다 술을 넣어서 판매하는 아닙니다. 맥주나 술을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쓰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금 설탕 만들 때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규로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친청, 찰, 할로프, 길청, 자몽청 이런 거 같이 넣어서 하거나 가루를 넣어서 이것을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가루로 만드는 또 마요네즈나 토마토 케찹 또는 이렇게 커피 같은 뭐 땅콩 버터를 가루로 만드는 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그렇게 10분간에서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 가루로 만들어 섞어준다는 거죠. 이것을 그 뭐 달걀 분 같은 것도 가루로 만들어 주는데 튀겨서 달걀분을 튀기거나 볶아 가지고 달걀분을 만들어서 하시면 되게 기술이 되겠. 그거를 이제 만든 맛이 틀려져요. 그거를 이제 갖고 뭐 라면 같은데 이렇게 그 국물 내는 용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아니면 스프에다 넣어도 되고 이것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멸치알에 명란이라 날치알에 모든 알 종류에 상관없이 양미라 이런 것들을 까나리 뭐 그런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아닙니다. 뭐 캐비알도 괜찮아요. 네. 비싸지만은 네, 좀 안 되긴 하겠지만 국물 넣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튀겨서 만드시면 되게 튀겨서 판매하시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이것도 제 기술이다. 방송가에서 제발 좀 하시지 마시라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소스를 다양하게 제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땅콩 소스에다가 생크림을 넣어주거나 마요네즈 넣어주거나 이렇게 판매하는 말씀 치즈를 넣어주거나 땅크림 그다음에 초콜릿 뭐 다양한 생크림도 종류별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과일청과 과일잼 기반으로 맥주나 술을 넣어서 계피를 넣어서 생강계피 네, 그렇게 과일청과 과일잼 만들 때 계피를 넣는 한 또는 여기다 마요네즈나 생크림을 넣는 한 그래서 판매를 해서 잼으로 발라 먹는 거죠. 생크림 종류별로 만들 수 있다. 여기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콩버터하고 땅콩버터하고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고 연유를 넣으셔도 되고요. 이것도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생크림에 연유 플러스 과일청과 과일잼에 대해서 빵 발라먹는 용으로 마요네즈를 넣으셔도 되고 치즈나 이렇게 뭐 초콜릿 다양한 종류를 넣어서 뭐 이렇게 섞어주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